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출고, 성장은 긍정적이었고요. 우버와의 로보택시 파트너십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9월에 예정된 리버스 스플릿, 기관 투자 유입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지지선이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이어진 Q&A 세션에서 나온 주요 질문들과 CEO의 전략적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루시드 그래비티 예약 대수는 몇 대입니까? 였습니다. 임시 CEO인 마크 윈터 호프의 답변은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지만 고객들이 차량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전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제약 상황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시드는 현재 수요보다 공급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부족해서 못 파는 거지 안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루시드는 그래비티에 대한 시장 반응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면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것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두 번째는 미드사이즈 EV 플랫폼 일정과 니콜라 공장 인수 영향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미드사이즈 전기차는 여전히 2026년 말 생산인가요? 니콜라 공장 인수로 일정이 앞당겨지진 않나요? 였는데요. CEO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2026년 말 생산 시작은 변함없습니다. 차량은 2025년에 공개 예정이고 딜리버리는 2027년에 본격화될 겁니다. 니콜라 공장 인수는 생산 역량을 높여주지만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공장 인수로 생산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출시 일정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네요. 일정 지연 우려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크다는 것은 방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버와의 파트너십이 회사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였는데요. CEO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수조 달러 시장으로서의 본격 진입이고 이는 루시드의 기술력과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비티 SUV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시장 진입, 루시드는 우버를 통해 자율주행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누로와의 협업은 단순히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아니라 루시드의 확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기술력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진입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현재 거시경제 환경에서 평균 판매 가격의 변화가 있을까요? 였는데요. CEO의 답변은 가격 인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EV 시장 둔화는 일시적이고 EV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루시드는 가격을 유지한 채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브랜드와 마진을 우선시하겠다는 전략이겠죠. 다섯 번째 질문은 2026년 만기 예정인 전환사채 약 9억 달러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였는데요. 답변도 없었고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Q&A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 질문이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드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루시드의 유동성 위험, 즉 향후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서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의 Q&A 답변은 전반적으로 전략의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시장 둔화나 재무 불안 요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는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과 투자자들은 특히 2026년 전환사채 상환 및 공급망 병목 해소에 대해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실적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이슈나 향후 자금 조달의 전략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으로 남네요. 자, 이제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1대10 리버스 스플릿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1대10 리버스 스플릿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죠. 하지만 단순히 주가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라고 어닝콜에서는 말하고 있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어닝콜에서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기관 투자 유치와 성장 전략의 핵심의 열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가와 보유 주식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는 이제는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루시드의 CFO 타우피크 부사이드는 어니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외형 조정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루시드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 펀드, 내부 규정상 $5 미만 주식을 편입할 수가 없죠. 현재 루시드 주가가 입을 때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버스 스플릿으로 주가를 20불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 기관들 매입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투자자층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으로 CFO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치는 루시드의 전략 궤적과 일치하며 자본시장과 연결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루시드는 단순한 EV 스타트업은 아니죠. 로보택시, 중형차 플랫폼, 라이선싱 플랫폼, 에이다스, 자율주행, 배터리 시스템 수직 통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중심 성장 모델에 걸맞는 자본시장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리버스 스플릿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회사가 위기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가 있겠고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며 개인 투자자 접근성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루시드는 그 리스크보다 기관 자금의 유입과 장기 전략 수행을 위한 신뢰 회복을 선택한 겁니다. 단순히 2불에서 주식을 20불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루시드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구조 조정이고요. 더 넓은 투자자, 더 깊은 자본 시장과의 연결, 그리고 성장 전략에 걸맞는 주가 구조를 구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자신들의 기술과 전략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무대를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버스 스플릿은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